유로 역사상 최대 이변은 우승 확률 0.67%의 기적을 이뤄낸 유로 2004 언더독 그리스의 우승이 아닐까 합니다. 2004년 7월 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유로 2004 결승전 경기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로 2004의 우승 국가는 개최국인 포르투갈, 유로 2000 우승 국가 프랑스, 유로 2000 준우승 국가 이탈리아도 아닌 피파 랭킹 35위의 그리스였기 때문입니다. 유로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인 그리스의 유로 2004 우승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로 1980에서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낸 그리스 대표팀은 당시에도 강팀이었던 서독,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한 조에 속해 1무 2패로 첫 메이저 대회를 마감했고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아르헨티나와 한 조에 속해 무득점 10실점으로 조별리그 최하위로 월드컵을 마감했고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은 약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1996-97 시즌 분데스리가 2부 리그팀인 카이저슬라우테른의 감독을 맡았던 오토 레아겔은 감독을 맡자마자 팀을 우승시키며 한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로 승격을 시켰고 곧바로 이어진 97-98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수립합니다. 이후 2시즌 연속 리그 5위를 기록했고 1999-00 시즌을 끝으로 카이저슬라우테른 감독직에서 물러난 레아겔은 2001년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레아겔 감독은 개개인의 실력은 좋았지만 하나된 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아겔 감독은 그리스 국가대표팀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운영하며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델라스를 축으로 하는 수비진은 경험과 신체 조건을 주무기로 예선에서 4실점만을 기록했고 상대 공격수들은 매번 그리스의 압박 수비에 제풀에 지쳐 그리스의 기습에 패배를 기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유로 2004 개막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4년 6월 12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유로 2004 개막전 경기는 세계적인 선수였던 루이스 피고, 후이 코스타, 데쿠를 비롯해 당시에는 유망주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까지 초호화 멤버가 출전한 포르투갈과 스타 플레이어가 없고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그리스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스는 전반 7분 만에 요르기오스 카라구니스의 중거리 슛으로 골을 기록했고 후반 6분에는 수비에 가담했던 호날두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앙겔로스 바시나스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 추가 시간 호날두가 만회골을 집어넣었지만 최종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리스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유로 2004는 개막전부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의 다음 상대는 라울, 모리엔테스, 푸요일 등의 선수들이 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전반 28분 스페인의 페르난도 모리엔테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1분 카리스테아스의 동점골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하며 1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스페인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스페인과 그리스는 상대전적 무승부, 골득실마저 동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리스는 다득점에서 스페인을 앞섰고 A조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 만난 상대는 유로 2000 우승 국가, 당시 피파 랭킹 2위의 프랑스였습니다. 지단, 앙리, 트레제게 등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리스의 골망을 위협했지만 그리스의 수비력에 막혀 10개 슈팅밖에 날리지 못했고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고 결국 후반 19분 자고라키스의 크로스를 하리스테아스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1대0으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잡아내면서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가 4강에서 만난 상대는 체코의 선수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2003년 발롱도르 수상자 파벨 네드베드, 유로 2004 득점왕 밀란 바로시, 체코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카렐 포보르스키와 얀 콜레르까지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던 체코와 엄청난 수비 축구를 펼쳤던 그리스의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경기 초반부터 체코의 공격이 매섭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분 체코의 토마스 로시츠키가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논스톱으로 연결한 슛이 크로스바를 명중시켰고 콜레르와 밀란 바로시를 앞세운 체코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33분 네드베드가 그리스의 카추라니스와 충돌하며 부상을 입어 교체되었고 체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35분에는 체코의 얀 콜레르가 그리스 골키퍼와 맞서는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골을 넣지 못했고 그대로 연장전까지 이어진 승부에서는 연장 전반 10초를 남긴 상황에서 그리스 수비수 트라이아노스 델라스의 헤딩골이 체코의 골대에 들어갔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되어 그리스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상대는 개막전 상대였던 유로 2004 개최국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개막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둬 위닝 멘탈리티가 있던 그리스. 그리고 개막전 패배를 서력하고 자국에서 열린 유로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던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무조건 우승이라는 마인드로 경기를 이끌어갔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 12분 앙겔로스 바시나스의 코너킥을 이번에도 하리스테아스가 헤딩으로 연결해 포르투갈의 골망이 뚫리게 되었고 그리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17개의 슈팅, 10개의 코너킥을 뽑아냈지만 유효 슈팅은 5개에 그쳤고 결국 골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특히 공격수 파울레타와 누누 고메스의 부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스는 1대0 리드를 지켜나갔고 그렇게 그리스가 우승하게 되면서 그리스의 우승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가 유로 2004를 우승하면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오토 레아겔은 기존의 공격 축구 전략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수비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강팀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신속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레아겔 감독은 선수들의 역할과 포지션을 명확히 정의하고 팀 단위의 조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스 대표팀 선수들은 대회 내내 강한 집중력과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상대팀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내며 수비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기회가 오면 신속한 역습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포르투갈을 개막전에 이어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 대표팀은 개인 기량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역할 분담을 통해 강팀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회 기간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특히 결승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완벽한 팀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체코처럼 유럽의 최강팀을 차례차례 제압하며 결국 우승을 거머쥔 모습은 축구 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였고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전략으로 약팀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에게 딱 맞는 하나의 전술 조각을 찾아낸 오토 레아겔 감독과 90분간 쉬지 않고 뛰면서 하나의 팀을 만들었던 그리스 선수들의 하나된 모습이 유로 역사상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축구 스토리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205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가축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